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능력과 인품은 다릅니다. 훌륭하다는 말이 관념적이고 프리사이즈 모자처럼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용되는 바람에 우리는 종종 능력 있는 사람이 인품도 훌륭할 거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더구나 능력이란 말은 평가하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극단으로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진급 잘하는 사람은 그 방면에 능력 있는 게 분명하지만 과연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요? 그의 사고와 행동까지 모두 결점이 없는 걸까요? 오늘은 장군들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 읽기. 네. 이번에는 뭐라고 소개를 드릴까? 역사학계의 애니메이터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역사학계의 애니메이터. 잘 모르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도대체? 김준혁의 손길이 지나가면 딱 멈춰있던 그림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 아, 애니하고 메이크의 합성어에다 ER이 붙어서 애니메이터. 애니메이터가 됐군요. 네. 대략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네. 원체 짧은 영어 지식이어가지고 잘못 이야기했다 개망신 당할 것 같아서. 하긴 제가 오늘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잘 안 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또 네. 5인 1조로 토론을 좀 시켰더니, 네. 오늘은 이제 어떤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토론을 시켰는데 학생들이 자꾸 토론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막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직관에 좀 이렇게 의존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자신감들이 없어. 대화에 어떤 자신감이 없어서.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말을 하는 것들, 토론을 하는 것들은 너희들 몸 안에 있는 너희들이 알 수 없는 그 지식들을 꺼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새롭게 정리가 되는 거니 그렇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를 꺼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제가 또 두려워서 이야기를 잘 못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오늘은 애니메이터 하여튼 좋습니다. 예. 시크릿 파일 위기의 장군들. 딱 보기에 좀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똥별들 얘기 같아요. 아유, 말도 못하죠. 예. 예. 저는 사실 너무 이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느낌은 첫째, 너무 슬프다. 대한민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가. 슬퍼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얼마 전에도 또 기뢰 제거함도 93억을 더 줬다고요? 지금 이런 국방비로 나가는 것들은 말이죠. 천문학적인 숫자들이에요.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97년에 한국 경제가 엄청난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제통화기금 IMF의 관리 체제를 받게 됐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 경제를 이제 망친 가장 대표적 케이스가 됐겠죠. 왜 그러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하나가 좋은 기업들, 아주 알짜배기 기업들 다 외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팔렸죠. 두 번째로 어쨌든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만 시스템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오늘날까지 아주 깊은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엄청난 국가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 똥별들, 장군들은
김대중 정부를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자신들이 YS 때 예. 발주해놨던 그런 무기 구입 이것들을 갖다가 돈을 막 여기저기 땡겨갖고 중도금을 주고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도 예. DJ 정부 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무기를 사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예. 국가의 이익, 네. 국가 우선의 원칙. 사실 이 군인들이라고 하면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대다수의 군인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고 노력을 하고 헌신을 합니다. 예. 제가 만났던 수많은 군인들이 다 그래요. 그러나 상층에 있는 소위 말해서 핵심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예. 이 책에도 지적하듯이 군익이다. 바로 군대의 이익. 그 군대 중에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 행동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네. 물론 이 사람들보다도 높아요. 병장이 높죠. 그렇죠. 우리 오성 장군이니까 예. 그죠. 준장, 소장, 중장, 대장 다음 저희 같은 병장이죠. 물론 너무 예. 많아서 탈이죠, 그죠. 그래서 저도 병장 출신으로 군대 생활 전 정확하게 27개월 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희 학번까지 제가 대학에 86학번인데 네. 딱 86학번까지 3개월 혜택이 있었습니다. 87학번은 45일 혜택이었죠. 왜냐하면 전방 입소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105일 받았어요. 아, 그랬나요? 26개월 보름했습니다. 하여튼 저도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당시에도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하게 만들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기갑부대 출신이었는데요. 저 파주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또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나중에 군대에서 이런 군사기밀 노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서 그냥 파주 지역에 있다. 그 일대에 기갑부대 엄청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특별히 그 군사 기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있을 때 그 막사가 옛날 미군들 쓰던 깡통 막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게 되면 거기에다 우사천 씌우고 또 비닐로 갖다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덮어 씌우고 계속 이런 일만 했어요. 골판 요렇게 반환. 그럼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요즘 군대 TV 보니까 침대 쓰고 막 이러더군요. 요즘은 그죠? 콘도예요. 예. 저희 때는 그런 깡통 막사에서 배치가 떼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정말 추웠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까지도 다 참을 수 있었는데 먹을 게 너무 부족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부식이 너무 적었죠. 그런데 당시 저희 작은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당시 육군 항공대 소령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는데 작은아버지 부대는 먹을 게 넘쳐나서 사병들이 우리는 저 저녁 때 보면은 통닭 튀긴 거 하나 가지고 오물오물 씹어서 먹었는데 쪽쪽 빨아먹었거든요. 걔네들은 항공대 애들은 엄청 먹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는 간부들이 적어가지고 간부들이 갖고 가는 부식량이 적었는데 우리는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위로 다 갖고 가다 보니까 저희가 먹을 게 없는 거죠. 한 번은 저희 중대에 우리 옛날에 인사계라고 했던 인사계가 있죠. 상사분이 그분이 취사반장으로 이렇게 옮겨갔어요. 대대 내에서. 야, 그게 저랑 좀 친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시로 불러내갖고 부식 온 거 중에 제일 맛있는 소고기 이런 거 가지고 요리해서 먹는데 지나가다 일로 와 하나 먹어라 그러고 이런 정도였었죠. 사실 그런 것들이 저는 당시에도 굉장히 부조리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런 하급 부대에 소위 말해서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부사관들, 당시에는 부사관들이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요즘의 부사관들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당시 부사관들이 그런 측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또 월급이 너무 적었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군대 내에 부식을 좀 손을 대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게 부식을 손을 대는 것은 정말 애교도 그런 애교가 없는 거죠, 그죠? 이거는 광산비리에 비하면
지금 이 책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예. 절망감이에요. 아.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예. 그 백성들의 세금을 가지고 네. 이렇게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서 낭비하고 쓰고 조작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충격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지금까지 계속 주로 조선시대 정치사와 관련된 책들을 예. 소개를 했었어요. 그랬죠. 예. 근데 사실 이 책은 제가 왜 오늘 소개를 하게 됐냐면은 예. 얼마 전에 그 신문에서 이 책 소개를 봤어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가 앞에 계신 우리 전영관 선생님이 빨리 책 뭐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문자가 왔었을 때 그때 제가 술을 먹고 있었는데 불과 며칠 전 이야기죠, 그죠? 술 먹고 예. 있다가 그 전날 제가 이 책을 본 거예요. 아. 저 신문에서 예.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이제 문자를 보내서 이 책을 하게 된 거죠. 예. 저는 사실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이 들었을 때, 예. 선배님한테 어떤 책을 소개를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었다가 문자를 보니까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로 돼 있는 거야. 이미 이게. 보냈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예.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예. 바로 이 김종대라고 하는 예, 예. 이분에 대한 매력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신문에서 김종대 선생이 칼럼 쓴 것을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의 해박한 군사적 지식들, 군사 쪽에서는 뭐 탑이죠, 탑. 예. 그리고 아주 냉철한 분석들. 그러면서 진짜 애국심이 그래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애국심이 아니라 네.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국방을 자주화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군대를 네. 안전하게 할 것이냐, 이것이 백성들을 위한 군대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내용들이 글에 너무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취중에도 이분의 책을 내가 무의식적에 그냥 예, 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강렬했던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 다음 날 네. 바로 제가 이제 서점에 갔습니다. 네.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사서 촥 읽었는데 이 책을 제가 몇 시간 만에 읽었느냐? 네. 정확하게 6시간 만에 다 읽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으면서 너무 승질이 나는 승질이 거야. 나는 거죠. 그래갖고 예. 제가 예. 이 책을 그 초파일 연휴 기간에 예.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오후에 예. 오전에 글 몇 개 쓰고 예. 오후에 하루 종일 앉아서 산에도 안 가고 그걸 다 읽고 그리고 나서 저녁 때 산에 갔어요. 저는 연휴 내내 근무했습니다. 그러셨나요? 죄송합니다. 이 책과 관련해서 독자분들이 꼭 읽어야 된다. 왜 제가 또 이야기를 꺼내냐면 이것은 네. 한국 현대사의 가장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현대사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그 해방공간 이후서부터 이후죠. 예. 한국전쟁 기간까지의 이야기, 또 예. 최근에는 영역이 좀 커져가지고 예. 70년대까지의 이야기, 박정희의 유신정권 시절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한국 현대사의 모습들입니다. 예. 연구 영역들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그 뒤에 YS 때부터의 이야기들, 이거는 현대사에서 아직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특히나 특정적으로 네. 바로 참여정부 시기에, 왜 그러냐면 본인이 이 김종대라고 하는 분이 참여정부 시절에 네. 바로 이제 국방부에도 있었고 청와대에도 있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생생하게 참여정부 시대의 군사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당시의 장군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핵심부에서 때문에 제대로 봤겠네요. 그래서 네. 그 내용들이 생생하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바로 MB 정권과 네. 박근혜 정권에서의 현재 국방부의 모습들 네. 또 군대의 모습들 이것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한국 현대사에서 마지막에 한국 현대사 뒷부분이기도 하고 현재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ING 되고 있는 예. 바로 이런 국방부의 모습들 그리고 정부의 군사정책의 모습들을 갖다가 그대로 아주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아주 강하게 권유하고 싶고 이 책은 그 자체로서 사료예요. 이 책은 제가 봐서 약 한 20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20년이 지나면은 이 책 자체가 1차 사료로 인용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 앞으로 여러 가지 칼럼을 쓸 때 이 김종대 선생의 위기의 장군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특히나
사실 제가 그 정조시대 군사정책 갖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예. 뭐 박사 논문 제목이야 조선 정조시대 장룡영 연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장룡영을 비롯했던 그 군사정책 전반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정조시대 때 군사정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예.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군대 통합. 통합. 예. 예. 그때 당시에도 너무나 장군들이 많았어요. 쓸모없는 장군들이. 그래서 이 쓸모없는 장군들에게 들어가는 군사 비용이 호조 예산의 56%예요.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예. 거죠. 그러니까 국방비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군대 통폐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조가 군대를 통폐합합니다. 통폐합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바로 장룡영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장룡영은 철저하게 모병제입니다. 요즘 개념으로 치게 되면. 그 조선시대에 이 군사들 모집에 있어서 대부분 오늘날과 같은 개병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징병제라고 하는 것들이죠. 16세부터 60세까지 군대 가야 하는 것들이고 군대 가지 않으면 군포 납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포 납부 못하면 또 군대 와서 대충 막 칼 들고 활 들고 창 들고 아니면 이런 거 못하게 되면 산성에서 그냥 보초나 쓰다가 가는 것들이거든요. 군대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룡영이라고 하는 급여제 군대, 철저하게 훈련만 하는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 군대에서 오히려 굉장히 본받아야 될 내용인 거예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과연 이 나라의 징병제가 과연 온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이냐.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선배님 한 분이 이건 실화입니다. 남한강가에 살고 계세요. 강천보 바로 옆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 옆으로다가 늘상 해마다 1년에 2차례씩 무슨 훈련을 하느냐. 바로 공병들이 강도하 훈련을 합니다. 강도하 훈련을 하는데 이 군인들이 말이죠. 이 형님 집에 와가지고 맨날 똥을 싸는 거예요. 왜 똥을 싸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이. 그랬더니 자기들은 수세식 화장실 이외에서 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훈련을 나오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변기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래 구덩이 파고서 그 나무 대충 2개 갖다 놓고 그리고 대변 보고 밑 닦고 그냥 휴지 버리고 나중에 철수할 때 싹 덮고 나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지금 사병들이요? 사병들이 이게 실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원으로 저희들 만나러 술 먹으러 왔다가 도대체 이놈의 군대가 이게 군대인지 모르겠다 개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병들은 사병들대로 위에 장군들은 장군들대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들. 사실 제가 오늘은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내일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시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LA에 문정왕후 어보를 찾으러 갔었을 때 해문 스님이 산타모니카 해변에 지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웬 산타모니카 해변입니까? 그랬더니 당시 저희들이 묵었던 코리아타운의 호텔이 전 소유주가 린다김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린다김 호텔에서 며칠간을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가 그 호텔이 린다김이 전 주인이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몰라다가 얘기하다가 그 호텔이 린다김 호텔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LA 정부하고 LA 이제 카운티죠. LA 카운티 정부하고 카운티 박물관하고 협상이 잘 돼가지고 문정왕후 어보를 돌려받기로 이제 거기 확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LA에 있는 교포들이 너무 감동을 받아갖고 저희들한테 어딜 가고 싶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만찬을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에서 랍스타를 먹고 싶다.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 아내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제 아내가 원래 의상 디자이너 출신인데 그래갖고 LA에 와가지고 뭐 공부를 좀 잠깐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산타모니카 해변 가고 뭐 랍스타를 먹은 적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정말 속으로 뭐 겉으로야 뭐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 저 인간이 남편은 LA 근처 미국 근처도 안 가봤는데 이것이 막 이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얘기를 꺼냈던 것은 린다 김이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예.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이양호 총장이랑 예. 해변을 거닐었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언론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린다 김과 이양호 공군 참모총장이 걸었던 산타모니카 해변을 가보고 싶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 갔었죠. 예, 예. 가서 끝나고 나서 예. LA에 있는 교포들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면서 예, 예, 예. 술을 마셨다가 예. 린다 김하고 이양호 총장이랑 정말 둘이 그렇게 썸씽이 있었느냐. 예. 그때 당시 나온 거 보니까 예, 뭐 이양호 총장이 보도는, 사랑하는 린다에게 뭐 이렇게 보내고 예, 했다는데 어쩌냐 그랬더니 LA에 있는 분들이 펄쩍 뛰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고. 린다가 그런 여자가 아니다. 우리도 잘 아는 여자다. 예. 그 여자 얼마나 보수적인 여자인 줄 아느냐. 겉으로 외모로 보지 마라. 그 여자가 굉장히 아름답게 생기고 예. 호화 찬란해 보이고 그래서 몸으로다가 승부를 해가지고 무기 판매 로비스트로 성공한 로비스트로, 거라고 예. 하는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력으로 한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거꾸로 다 깜짝 놀랐던 놀랬죠. 거예요. 예. 우리는 다 린다 김이 몸으로 승부를 한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국내 보도가 그런 쪽으로 좀 아니, 갔어요. 그때 다 그랬죠, 예. 거기가. 예. 근데 얼마 전에 린다 김과 관련돼서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 한 달 전인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 한번 했어요. 예. 린다 김이 이제 나이도 드셨어요, 보니까. 60대가 이제 넘지 예, 예.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모는 남아있는데 예. 린다 김이 그때 했던 이야기가 나에 대한 세간의 이야기들은 다 허구다. 그래서 진실은 하느님만이 알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저 이제 LA에서 들었던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야, 이 진실이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 진실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더군요. 저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던 거예요. 왜 놀라운 이야기였느냐? 바로 이제 이 린다 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예. 사실은 육군이 예. 육군의 장군들이 공군들이 조금 더 소위 말해서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갖다 무참하게 짓밟았던 사건의 핵심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제대로 겁니다. 하려는 사람을 밟았나 보죠. 그렇죠.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예. 예전에 이제 그 백두산업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예, 예. 당시에 이양호 이 공군 참모총장이 예.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던 거죠. 어떤 예. 내용을 건의를 했느냐? 대한민국의 모든 그 군대 정보의 예. 98%가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음. 정확히 말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미국 거죠. 위성이 봐줘야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이 이양호 총장이 판단할 때 예. 이 이양호 총장이라는 사람이 군대 내에서 굉장히 개혁적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이 우리나라 군대가 육군 중심의 편제를 갖고 있는 그렇게 거죠. 돼 있죠. 예. 그러나 육군 중심의 편제만을 갖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대는 안 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어디가 제일 셉니까? 해군이 제일 센 해군이 거예요. 제일 세죠. 예. 예. 육군보다 해군이 훨씬 더 센 예. 겁니다. 그 항공모함과 거기 항공모함 안에 있는 비행기들 예. 또 그 이 해병대들 이런 것들이 다 이 해군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 세계 강대국들은 다 해군 중심이에요. 거기다가 공군이 뒷받침하고 그렇죠. 육군이 이제 마지막 가고 마지막에 깃발 꽂으러 가는 그럼요. 거죠, 뭐. 이런 예.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육군 중요하죠. 깃발을 꽂아야 되니까. 사실 지금 미국이 최근 20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제대로 승리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정확히 없습니다. 말하면 예. 68년도 베트남 전쟁 이후서부터 승리한 전쟁이 없는 판판이 거예요. 깨졌어요, 다. 왜 깨졌느냐? 예. 공군력이 가갖고 막 때리고 엄청나게 해도 예. 육군이 가서 깃발을 꽂지를 못하니까 무서우니까 쫄아서 그렇죠. 예. 미국 사람들 새 가슴이거든. 예. 그러니까 첨단 무기만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거지 실제로 가서 1대1로 맞짱 깔 능력이 안 되는 예.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 군대 전 제가 봐서 오래 못 갑니다. 중요한 건 지금 미국 군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당시 한국 군대의 98%가 미국 정부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 백두산업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정보 자주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 자주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시 어쨌든 미군이 갖고 있는 최고급의 정찰기를 도입을 하기로 했던 거죠. 그 정찰기 도입의 핵심 로비스트가 린다 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육군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면은 이양호 공군참모총장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엮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예. 당시에 이걸 날리기 위해서 기무사가 예. 또 국정원이
함께 참여를 합니다. 실제 국정원이 이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수 많은 인물들이 육군들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저도 국정원에 그렇게 군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어쨌든 이들이 린다 김의 호텔을 급습을 합니다. 급습을 하는데 그때 린다 김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린다 김이 갖고 있었던 수많은 자료들을 빼내옵니다. 빼내오는데 그때 린다 김이 안으로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런데 린다 김이 뭔가 이들이 와 있는 걸 눈치챘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게 됐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린다 김과 관련된 이 사건 이야기들. 제가 너무 떠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네요. 내일 다시 이제 정리를 하도록 나머지 하겠습니다. 얘기는 내일 예. 듣겠습니다. 네. 저는 까칠한 사람이 외려 좋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보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불편하다고 합니다. 네, 틀린 말 아닙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다면 함께하기 힘들죠. 그러나 정당한 트집이라면 누군가가 반드시 제기해야 할 의문이라면 그 용기와 감각을 인정하고 칭찬까지 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제가 까칠하다고는 했지만 이런 경우는 강직함이죠. 강직한 사람들이 고르게 존재해야 우리 사회가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강직한 사람들은 밀려나죠. 까칠하다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부패한 무리들에게는 눈의 가시와도 같으니까 어떻게든 조직에서 배제시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조직의 생태계는 그만한 눈치꾼들과 몰입애들의 세상이 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꼴이죠. 군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거기도 사람이 모인 곳이고 계급이라는 절대 질서가 존재하고 더구나 은폐된 곳이니까 곰팡이가 창궐해도 우리는 알아낼 길 없습니다. 국방비는 북한에 수십 배를 쓰면서 매번 무기 타령이고 위기니 뭐냐 하면서 미국으로 달려갑니다. 사들인 무기는 뭐 수십 년씩 지난 고무리기가 있고 걸핏하면 고장인데다가 수리비를 빼돌리기까지도 합니다. 책임지는 장군이 있었습니까? 들켜서 수감된 장군만 있을 뿐입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촉구합니다. 진정한 장군으로서의 면목을 보여달라고 주문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다면 자리 비우셔야죠.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내려와야 그나마 장군이란 호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급은 장군인데 행동거지는 이등병인 분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불쾌해진 이등병들께 미안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제작비 타령보다는 콘텐츠 확증에 매진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